네, 안녕하세요. 볼리TV 진행을 맡은 서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 지금 아시안컵 한참 진행 중이죠. 오늘은 이제 중국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축구계가 한국 축구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늘 의식하고 있었지만 네, 요즘 좀 우리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음, 또 자기들이 잘 된다 싶으니까 뽕이 좀 차올라서 한국을 더욱더 의식하면서 약간 라이벌인 것 같은. 국뽕이 차올라서 네, 고개를. 또 중국 사람도 하겠죠. 그 뽕이 쫙 올라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 네, 거죠. 잘한다. 아, 네. 아무튼 뭐 중국과 우리가 지금 C조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개막하자마자 계속 중국이 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네, 한 번도 1위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뭐 1대 16가 가는 게 중요하지 뭐 굳이 중국을 잡아야 되냐 무리해서 물론 자존심은 걸려 있지만 손흥민 네. 쉬게 해야 되지 않냐 음, 황의조도 쉬게 해야 되고 다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손흥민은 쉬게 해야 되냐? 이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뭐 그 얘기를 간단히 하고 갈까요? 네. 아, 저는 쉬게 해야 된다. 네. 100% 쉬게 해야 된다. 물론 중국은 꼭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잡기 위해서 손흥민을 쓰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뭐 모 잡을 때 못 쓰지 마라 뭐 이런 말 아, 있잖아요. 그 화웅의 명언이죠. 화웅이에요? 그 삼국지 화웅? 예, 어. 닭 잡을 때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나이까 아, 이거였죠. 예. 서점장 칼인데 손흥민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중국은 닭이라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중국 축구를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 자꾸 건드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중국전을 꼭 이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이번 아시안컵의 대진표예요. 네, 네, 대진표인데 우리가 지금 조 1,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보고 있지 않나요 이쪽을? 네, 네, 컨셉이었어? 네. 이렇게 하는 거 저거 이렇게? 네, 저거잖아요. 저기 보고 있는 저기 거잖아요. 보면 네, 손이 밑에 있네. 네. 저 그 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의 센스를 못 따라서 미안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손가락 위에 올라가게끔 편집했어야 되는데. 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 2위를 달리고 있고 네, 중국이 조 1위이기 때문에 비겼을 경우에 우리가 조 2위가 됩니다. 그쵸. 2위가 되면 지금 태국이 상대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조 1위를 하고 일본이 조 2위를 했을 때 1위를 했을 때 네, 우리가 8강 이란, 4강 일본 그쵸. 이 대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승 후보 강팀들이 예상대로 다 조 1위를 하고 쭉 했다고 보고 네. 한국만 조 2위로 미끄러졌다고 봤을 때 한국이 결승까지 이란, 일본을 안 만나고 가느냐 아니면 이란, 일본을 다 만나고 가느냐 요 기로에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조 2위를 밀릴 경우에 이란, 일본을 다 만나야 결승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예상대로의 성적을 거둔다고 치면 네, 이제 대한민국이 조 1위를 해서 이 아랫단에 보시면 이제 뭐 이란이 또 이라크에게 뭐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럴 우리 수도 예상대로 있지만, 간다면 네, 우리가 16강 이라크, 8강 뭐 우즈벡이나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정도의 대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렇죠. 일반적인 네. 생각이고요. 네, 물론 뭐 우승을 하러 왔기 때문에 언제 만나든 결국 모두를 이겨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맞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기들끼리 싸워가 떨어지는 걸 또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뭐 쉬운 네. 계산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방 우승 후보들이 여러 팀 있잖아요. 그 팀들을 한 번만 만나서 이기면 되느냐, 네. 아니면 세 번을 만나서 세 번을 다 이겨야 되느냐. 당연히 전자가 확률이 높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네. 이렇게 우승을 할 확률이 높은 건 무조건 전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전 승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벤투 감독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뭐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약간 밥인데 그동안 네, 이런 말 그렇죠. 미안하지만 지금 전적을 보면 우리가 두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2010년에 우리가 처음 졌어요. 그 전까지 공환증이 깨진 게 2010년이죠. 그렇죠. 공안증이 이제 한국의 공포를 갖고 네, 있다는 뜻이죠. 제가 문자 좀 썼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역대 전적 보면 33번 A매치 싸워서 18승 13무 2패예요. 네, 그러니까 네. 승리가 절반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리 그 선수들이 중국전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좀 이번에 밟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들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안증이 깨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완전히 우위에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완전히 우위가 아니에요. 네. 이제 요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만 봐도 슈틸리케 감독 때 그 최종 예선에서 겨우 이기고 한 번 지고 네. 1승 1패했고요. 그 뒤로 그 동아시안컵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그렇죠. 이때는 다 해외파 빼고 나왔죠, 우리는. 네. 최근 3경기 전적은 1승 1무 1패로 동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국이 더욱더 한국이 해볼 만한 나라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빌미를 한국이 제공한 꼴이 됐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보면 2010년 2월달 패배는 이제 그 당시 우리 월드컵 준비하던 허정무. 네. 결과적으로 16강 갔기 때문에 굉장히 허정무 감독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네. 이때는 좀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패배였죠. 그렇죠. 엄청난 실험을 하긴 했지만 3대0, 3대0이지만 그 골 먹는 과정이 너무 좀 가슴 아프게 먹었기 때문에. 네. 네. 이때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 때는 아닌가요? 없었고. 아, 네. 예. 2010년이었고 2017년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 그 네. 원정 네네. 그 월드컵에서 원정 슈틸리케 감독 때 사실 이 직후에 경질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렇죠. 네. 좀 더 일찍 잘랐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고 경제 그렇죠.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대체할 감독을 못 찾아서 좀 끌다가 네. 뒤늦게 이제 신태용 체제로 간 거였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적을 유지하고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요. 뭔가 저런 전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급인 것처럼 아크린양 네? 아시아 최고의 클래스냐 아크린양 그 키커식으로.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손흥민과 우레이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제가 호주 언론에 난 거를 가져온 건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선수 이렇게 보니까 이을용 선수 닮았네요. 네. 어쨌든 이일용 감독이 얘기를 들으면 원래 중국과 약간 악연이 죄송합니다. 있으신 분인데 아, 뒤통수불이. 예. 네. 동갑이니까 봐주세요. 자, 손흥민과 우레이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우레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 이제 한국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때만 놓고 보면 뭐 비등비등합니다. 뭐 손흥민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표본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간의 어떤 대표팀 간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쵸. 우리가 좀 밀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지금까지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대를 만나서 네. 똑같이 2승을 했지만 중국이 아무튼 더 많은 골을 넣어서 그렇죠. 한국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한국이 더 잘한 게 없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스코어 우레이가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기사 제목은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없는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왕인가? 뭐 이 정도의 그렇죠. 의미가 그러니까 호랑이 되는 없을 때 늑대가 왕인가 이거죠. 네, 그런 뜻인데 사실 우레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우레이 네. 선수의 간단한 프로필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2018년 차이니즈 슈퍼리그 27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인 골차 2위 이갈로 선수하고 이갈로 여기가 있더라고. 네, 이갈로 이갈로. 선수보다도 6골을 더 넣으면서 압도적인 득점왕을 했기 때문에 중국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부분이죠. 슈퍼리그에서는 레전설이고 네. 중국 슈퍼리그에서 이제 6골만 더 넣으면 슈퍼리그 통산골도 우리가 최다가 되고요. 중국 선수만 따지면 2003년부터 6년 연속으로 최다골을 넣었는데 네.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기고 중국 선수가 득점왕을 한 건 1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뽕을 받을만 중국 사람들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가 뭐 테베즈, 엘케손, 뭐 헐크 이런 선수들이 뛰는 리그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우리 대중국인 한족 선수가 골 더 넣었어. 그래서 이제 뽕에 차올랐다. 이거 이해는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우레이가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 아니에요? 네, 소수민족인 후이족 출신인데. 제가 오류를. 네, 근데 저에게 이런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대본 아닌가요? 네, 내가 틀린다. 여기 써 있는 1000만 명 정도 네. 소수민족이라면 1000만 명이면 사실 되게 많은 건데 중국에서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이죠. 근데 이 소수민족이 재밌는 게 또 이슬람을 믿는. 아, 그러니까 우레이 맞아, 선수가 맞아. 이슬람을 믿는 후이족인지 잘 네, 이슬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네, 네. 후이족 출신인데 장림펑도 후이족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어떻게 보면 이 중동 회교도 국가에서 대회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잘 맞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우레이 선수가 중국 상위 득점 랭킹 보면 10위 안에 중국 선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번 아시안컵을 왔기 때문에 네. 중국 팬들의 기대는 저는 뭐 충분히 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요. 그래도 이 손흥민과 우레이를 동급 취급하는 이 중국 언론의 작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급 취급하는 거는 맞긴 맞는 거죠.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번역된 것만 보고 있긴 한데. 저희도 어차피 뭐 번역된 거 위주로 보는데 네. 중국 쪽에서도 저는 사실 이성적으로 동급 취급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기사가 많이 나니까. 그럴 네. 리는 없는데. 그리고 최소한 우레이 선수 본인은 그런 거에 공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수들끼리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정말 뭐 로브렌 같은 선수도 뭐 내가 메시보다 나은 선수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솔직히 자기가 선수면 더 잘 네. 느낄 텐데.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우레이 선수가 그렇게 좀 홍맹랑한 선수로는 아니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우레이 입장에서도 한국전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아클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네. 욕망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유럽 진출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레이는 네. 2017, 그러니까 재작년 인터뷰에서부터 이미 유럽에서부터의 오퍼는 네. 계속 온다. 하지만 그쵸. 내가 상하이 상강에 충성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리가 있긴 있어요. 워낙 급여가 높기 때문에. 네네. 그 중국에서 왕이니까 또. 그러면서 또 최근에 셀러리 캡이 이제 중국 우레이처럼 아주 많이 받는 선수들한테는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레이가 유럽으로 갈 거다라는 식의 전망도 있고, 뭐 솔샤르 감독이 네. 몰덴가요? 노르웨이 팀 감독할 때 우레이를 눈여겨봤다. 근데 솔샤르가 영입하려고 물어봤더니 상하이 상강 구단주가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에 갈 선수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라는 식의 보도도 지금 뒤늦게 나와서 그렇죠. 또 이제 어떤 다양한 의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도 굉장히 덕분에 높아지고 있는데 네. 중국 축구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이 중국 언론이군요. 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프리미어리그를. 뭐 10여 분 정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움직임, 뭐 각도까지 이렇게 재가면서 네. 손흥민 존이 어디고 손흥민 선수 슈팅 각도가 어떤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되게 화려하긴 한데 손흥민 네. 존은 뭐 전부 다고 슈팅각도 아무 데서나 때리지 뭐. 네, 화려하긴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검정색 위아래 긴 추리닝 입고 있는 사람이 여기 진행자예요. 약간 이렇게 3D로 이렇게 좀 가상 광고처럼 네, 올라갔구나. 네네. 굉장히 좀 크로마키 깔아가지고 이렇게 네. 제작을 할 정도로 손흥민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손흥민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굳이 나가서 다칠 위험도 있고 네. 체력도 좀 소진되고 그렇죠. 또 괜히 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도 골 많이 못 넣었잖아요. 팀 플레이를 하느라고 괜히 또 뭐 우리가 좋은 성과가 안 나기라도 하면 또 중국 언론이 또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황희찬, 뭐 구자철 이 두 선수의 역할이나 어떤 좀 플레이에 대해서 팬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민한 얘기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황희찬 선수 사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거는 주세종이군요. 네. 주세종인가요? 네, 황인범 아닌가요? 주세종 같은데요.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짙은 게. 아무튼 황희찬이 네. 드리블을 하고 있는 6번이잖아. 사진이고. 그래요? 아무튼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여하튼 황희찬인데 황희찬 선수와 구자철 선수에 대한 불만이 좀 다른 종류긴 한데 네. 일단 황희찬 선수는 팬들이 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황희찬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공을 한번 잡을 때마다 주사위를 던진 것처럼 랜덤이라서 6이 나오면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거고 1이나 2가 나오면 욕을 먹는 거다. 방향 랜덤이 아니라 기량이 랜덤이다. 네, 이 플레이 결과 자체가 랜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 황희찬이 꾸준히 어떤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실수 그리고 그것을 세금처럼 지불했을 때 나오는 약간의 골이나 어시스트 뭐 이런 선수가 아니냐. 근데 그렇다면 골과 어시스트를 하지 못한 그 키르기스탄전 같은 경우에는 민폐만 끼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있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선수입니다. 사실 장점은 우리나라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없어요. 묵직하게 몸싸움 이렇게 막 상대랑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상대를 유도하면서 동료에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공간을 열어주는 선수 오프 더 볼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온더볼 상황 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전에서 12번 또 키르기스탄전에서 18번 이게 로스트볼 통계거든요. 자기가 공을 빼앗긴 횟수 본인한테 공이 왔을 때 그거를 공격권을 놓친 횟수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팀 동료들 공격수들과 합쳐도 더 많거든요. 게다가 이번 대회 최다급이라고. 이번 두 경기에서 30개인데 그러나 또 다시 볼을 되찾아온 비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물론 약간 투박한 면이 있는 것이 황희찬 선수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번 때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전 때 황희찬을 내보낼지 아니면 어떻게 쓸지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자, 또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중국전을 통해 우리가 뭐 승리도 승리지만 이제 시원스러운 경기를 펼쳐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략 프리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조 1위를 해서 좀 더 좋은 어떤 포지션에서 결승으로 가는, 우승으로 가는 네. 그런 어떤 질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